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기술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강좌는 한석원 선생님의 사회규칙입니다. 사실 한석원 선생님의 실전 개념 강좌인 알파 테크닉과 그리고 28개념 기출만 충분히 익혀도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전 문제의 경향이 과거에 비해 준킬러 문항은 계산량이 많아지고 복잡도가 증가하였으며 킬러 문항은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출 문제만 반복을 해서는 높아진 준킬러를 대비하기 어렵고, 그리고 너무 과거 기출들은 킬러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는 그 요즘 경향에 맞게 공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적당히 복잡도를 가진 계산량 많은 사전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전 문제에는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저격한 사회규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강 추천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파 테크닉을 2회 이상 반복한 학생은 들으면 좋습니다. 알파 테크닉에서 한석원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를 푸는 일관되고 필연적 풀이를 배우고 난 후 2번 이상 반복해서 취하했다면 굳이 다른 문제집을 풀기보다 한석원 선생님의 필연적인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1회 이상 풀어본 학생이 들으면 좋습니다. 꼭 알파 테크닉을 듣지 않았더라도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한 번 이상 풀어본 학생이라면 사회규칙을 선택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규칙은 기출문제를 1회 이상 풀고 기출 이해독을 하면서 병행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집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규칙 문제들이 기출문제와 풀이 과정에 있어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NJ를 접하는 학생이 풀면 좋습니다. 기출문제가 아닌 창작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집을 NJ라고 합니다. 몇몇 NJ들은 초고난도 문항이나 발상적이고 자기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처음 NJ를 접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규칙은 최고난이도 문항은 많이 없고 쉬운 사전과 중간 난이도 사전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첫 NJ로 부담 없이 선택하기에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규칙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과서에 입각한 필연적 풀이를 하는 강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도구 정리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스킬들,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만약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그 스킬, 접근법을 시험장에서 모두 쓸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시험장에서 보이면 쓰고 보이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수능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면 올바른 접근으로 바로 가지 않고 헤매게 되면서 문제풀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석원 선생님은 교과 개념과 원리 위주로 개념 설명을 하시고 풀이는 교과서에 입각한 필연적 풀이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한석원 선생님께 수학을 배우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불필요한 접근,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고 교과서에 입각한 필연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복 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규칙은 이런 필연적인 풀이를 배우기에 최적화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규칙은 유기적으로 문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투의 경우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3개의 단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같은 유형의 문제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규칙 4번부터 8번까지는 미분 가능성 문제, 그리고 9번부터 21번까지는 접선 관련 문제 등 같은 주제의 문항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규칙은 비슷한 주제의 문제를 모아 풀기에 좋은 구성을 갖는 문제집입니다.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트렌드에 맞게 난이도가 조절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규칙 문항들이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회규칙 문항들이 기출 문제를 기반에 둔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문항은 수능기출 문제이고 오른쪽은 사회규칙 문항입니다. 수능기출의 가조건과 사회규칙 문항의 나조건이 닮았지만 한쪽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다른 한쪽은 미분 가능하다고 조건을 줌으로써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한 구하는 것도 F0분의 F'0 그리고 F'1분의 F'3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이처럼 사회규칙은 기출문제의 조건, 발문과 유사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기출문제스러운 느낌의 깔끔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규칙을 푸는 것으로 기출문제 복습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왼쪽 문항은 평가원 모의고사 30번으로 출제된 문제이고 오른쪽은 사회규칙 문항입니다. 이 두 문항 역시 박스 안에 있는 가, 나 조건이 상당히 유사한데 미분 문항이었던 평가원 문항을 적분 문제로 바꾸었으며 난이도도 트렌디하게 준킬러 문항급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30번으로 출제된 소재를 준킬러로 변형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출문제 복습 효과를 갖고 두 번째로는 적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능 문제들이 과거에 어렵게 나왔던 기출의 소재를 준킬러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오른쪽 문항 같은 문제는 적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선배에게 질문하기 코너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버디님 모셨습니다. 버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의예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버디라고 합니다. 제가 버디님께 사회규칙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의 질서나 알파 테크닉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회규칙을 들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물론 알파 테크닉에서 기출문제의 필연적인 풀이들을 접하고 기출문제와 유사도가 높은 사회규칙 문제들을 푼다면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의 강의 또는 혼자서 공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회규칙을 풀면서 체화시키고 다시 그 이후부터 한성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회규칙이랑 수능특강 중 어떤 걸 먼저 푸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어떤 문제집을 먼저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두 문제집은 그 결이 살짝 다릅니다. 사회규칙의 경우 조건도 매우 수능스럽고 계산도 깔끔하여 수능에 나왔던 그 필연적인 풀이들 그리고 평가원서의 그 감각을 평가원의 문항이 아닌 조금은 낯선 문항 하지만 평가원과 유사도가 높은 문항에 적용시키면서 그 감각을 익히고 그 필연적인 풀이를 다시 한번 체화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반면 수능특강의 경우 마찬가지로 꼭 풀어야 할 문제집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규칙과 달리 평가원의 감각보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수능에 꼭 필요한, 수능 수학에 꼭 필요한 기초 체력, 예를 들어 계산 감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피지컬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떤 문제집을 먼저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규칙을 풀면서 중간중간에 감각도 올리고 연습도 할 겸 수능특강을 풀어주신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사회규칙 강의를 전부 다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모르는 것만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의 경우 듣는 학생들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또는 알파 테크닉을 여러 번 해독하여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집을 풀면서 사회규칙 문제집을 풀면서 틀렸던 문항, 몰랐던 문항 또는 풀었지만 애매함이 조금은 남는 문항 위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 맞았던 문제, 틀렸던 문제, 모르는 문제 가리지 않고 골고루 한성원 선생님의 풀이를 꼼꼼히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수능 그리고 평가원에서 수학이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왔지만 한성원 선생님의 풀이에서 얻어갈 것을 찾기 위해 제 풀이와 비교하면서 조금 빠른 배속으로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회규칙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습 방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회규칙 강의가 10문항씩 끊어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0문항을 풀고 강의를 들었기에 한 문항당 5분씩 총 100분을 잡고 20문항을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교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었다는 말은 5분이 지나도 안 풀리는 문항은 끝까지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100분을 재고 문항을 다 푼 후에는 먼저 채점을 한 후 풀지 못했던 문항은 최대 20분 정도까지 다시 고민을 해보았고 풀었던 문항 중 조금 애매함이 남는 문항에 대해서는 해설지의 풀이와 제 풀이를 비교해가면서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수강법입니다. Q&A에서 말했듯 못 풀었던 문항만 선별적으로 해설을 듣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열정 있는 학생들은 전 문항의 강의를 다 들어보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익히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효율적인 활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 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풀이와 내 풀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또는 선생님의 필연적인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책에 제가 푼 풀이 위에 가볍게 필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습법입니다. 복습 시에는 제가 필기했던 것을 다시 보지 않고 모든 문항을 다시 한번 노트에 풀었습니다. 이때 한석원 선생님 풀이대로 최대한 풀려고 노력했으며 선생님 풀이가 기억나지 않는 문제는 해설지를 참고해 가면서라도 다시 한번 선생님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 난 후 다시 한번 볼 때 2회 독대에는 틀렸거나 애매하게 맞춘 문항들만 다시 풀어보고 사회규칙을 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규칙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규칙은 쉬운 사전과 중간 사전 위주로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엔제로 선택하기에 정말 좋은 교재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